안녕하십니까.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황유미입니다. 부정맥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맥이 불규칙하다는 얘기인데요. 정상맥이 아니라는 말도 돼요. 분당 100회 이상 되는 맥박이 빠르고 정상맥이 아니면 빈맥성. 분당 50회 미만의 맥박이 느리고 정상맥이 아니면 서맥성 부정맥,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카테고리로 나뉘고 기회수축 같은 어디에 속하지는 않는 그런 부정맥도 또 있고요. 우선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장 노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도 중요하고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들, 심부전이 있었다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조금 더 부정맥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60세 전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인 때문에도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40세, 50세까지 전혀 증상이 없으시다가도 50세 불현듯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부정맥이다라고 진단이 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스트레스, 낮밤 바뀌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고카페인 음료를 장기간 섭취한다든지, 최근에는 수면무호흡증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부정맥이 진단이 되시고 무호흡증도 같이 있다면 병행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은 두근거림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두근거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굉장히 맥이 빠르다 보면 가슴 통증으로 발현을 하기도 하고, 어지러워서 실신하시거나 실신 전 단계로 오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흔한 건 두근거림이죠. 먼저 느린 맥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될 것이고, 활동 시에 호흡곤란이 또 중요한 증상입니다. 빠른 맥 부정맥 같은 경우는 두근거림으로 가장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심방세동은 두근거리다가 어지럽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의심을 하죠. 검사로 이제 진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잡지 않으면 검사했을 때 증상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했을 때 증상이 없었다 뿐이지. 요새 스마트워치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기록을 해서 파형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종류겠구나 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맥들은 사실 심방 쪽에서 주로 작용을 하는 부정맥들이 많았는데, 심실에서 생기는 부정맥들은 급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심실세동이라든지 심실빈맥, 일부는 급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심실에서 이렇게 막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우리가 피를 전신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순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원인 미상의 심실세동도 왕왕 있어서 10대, 20대 젊은 분들한테도 가끔 발생을 하기도 해요. 최근에도 덴마크 선수 축구하다가 쓰러졌죠, 경기장에서. 그래서 그분도 제세동기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선수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경기 중에 쓰러지는 경우도 가장 흔한 원인이 심실세동, 심실빈맥입니다. 고령에서 협심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해서 심장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발현이 된다면 사망할 우려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부정맥 중에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만 가지고 내가 급사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지레 겁먹으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소인 때문에 생기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심장 안에 있는 전도계 자체가 어떤 엇박자로 인해서 다다다닥 도는 굉장히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면 맥박이 200회 이상으로 가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그런 부정맥하고는 중증도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증상이 내가 너무 불편하고 자주 생기고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걸 권해요. 기회수축은 심장 맥박이 항상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장기다 보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뛸 수는 없어요. 엇박자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뭔가 덜커덕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든지, 바이킹 탈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매달렸다가 뚝 떨어지는 그 느낌? 기침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판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회수축도 심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심실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심방에서 나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뭐 걱정스럽다 이렇게 느끼진 않는데, 심실 기회수축은 기존의 심장 질환, 뭐 심실 비대가 있었다든지 허혈성 심질환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게 자주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도.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심전도가 기본이고 24시간 홀터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경우는 24시간 안에도 증상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부정맥인 경우에, 그거보다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일주일간 보는 이벤트 레코더라는 검사도 있어요. 내가 증상 있을 때 가슴에 대거나 맥박 있는 부분에 갖다 대고 기록하는 검사. 또 요새는 3일 그리고 일주일 주기로 내가 여기 가슴 부위에 부착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활동 심전도도 있어요. 홀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던 그 활동 심전도를 했는데도 부정맥이 안 잡힌 경우에는 루프 레코더라고 이식형 가슴 표면에다가 기기를 삽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도움되죠. 내가 증상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50에서 100회를 넘어가는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들은 사실 옛날 약이 지금 약이고 신약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혈압약으로 쓰는 약들도 항부정맥제로 쓰기도 합니다.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칼슘 채널 기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압약으로도 많이 쓰는 약제여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고, 특별하게 쓰는 약들은 심방세동인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정상맥을 좀 유지를 하고 엇박자 나오는 기회수축 같은 걸 조금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또 있어서 약을 쓰다 보면 맥박이 과하게 느려진다든지 두근거리는 건 없어졌는데 너무 어지럽다, 아니면 내가 기절을 한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약제도 무한정 그렇게 막 용량을 올려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섬액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동기 같은 것을 삽입을 합니다. 이식형 심장 박동기는 쇄골화 정맥, 여기 정맥을 통해서 전선을 심장까지 삽입을 하고요. 기계 배터리는 어깨 밑에 들어가는 형태로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거고, 빈맥성 부정맥은 카테터 절제술이라고 해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 정맥을 이용해서 카테터를 심장 안까지 올려서 타겟되는 부분을 열을 가해서 고주파로 시술을 하는 고주파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개 있는 이 폐정맥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심방세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폐정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게 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고주파로 할 수도 있고, 냉각풍선 절제술이라는 게 또 있어서 요 폐정맥 각각에다가 요 카테터를 넣어서 여기 풍선을 이제 부풀립니다. 냉각을 하면 여기 있는 전기 신호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냉각풍선이 생김으로써 폐정맥 절제술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간단해졌어요. 훨씬 시간은 빠른데 냉각풍선은 폐정맥 말고는 다른 곳은 못해요. 그거를 했는데도 심방세동이 또 재발을 한다, 그럼 다른 곳에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고주파를 하고. 또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 심장마비, 급사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유발되면은 저희 시술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급사를 예방하는 제세동기를 삽입을 해요. 그럼 위험한 부정맥이 생기면 기계가 감지를 해서 쇼크를 줄 수 있게. 심방세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술로 인한 완치율은 크게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노화와 관련된 병이라서 제가 100% 완치를 시켜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절대 없는 병이고,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한번 하고 나면 증상 조절되는 비율이 70% 정도는 호전이 돼요. 그리고 지속성 같은 경우는 60%에서 50%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어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같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생기거나 치료가 쉽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카테터 절제술은 질환마다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다르고, 심실기회 수축 같은 경우도 90% 이상으로 완치는 될 수 있고요. 관리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금주, 술을 적게 드시면 확실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카페인을 또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기회 수축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부정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자제하시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거를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제를 처방을 드리면 가끔 안 드시고 뭐 반은 남겨서 오시는 경우가 또 많은데, 심방세동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뇌경색이 잘 생길 수가 있는 병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예방 약제를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잘 드시지 않고 오면 그 예방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가 없죠. 걷기 운동, 그리고 웬만한 가벼운 유산소 일주일에 한두 번, 근력 운동,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근력이 너무 소모가 돼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맥 자체보다 심장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폐활량도 떨어져서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조금씩은 강도를 올려가면서 본인 몸에 맞게 해주시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료진하고 환자 간의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잘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불편감을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환자분도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영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 병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나 심장병 걸렸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하면 되는 병이고 또 일부 부정맥은 치료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